자, 오늘 배울 거는 파동의 굴절. 조금 어려울 거예요. 식도 하나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잘 보도록 하시고. 자, 파동은 다른 매질을 지날 때 굴절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림 같이 여기에 매질 1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매질 2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매질이 뭐라 그랬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그치? 근데 매질 1하고 2는 다른 매질이에요. 그 다른 매질에 파동이 지나갈 때는 굴절을 하는데, 굴절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너네 저번에 파동 속력 구하는 식 배웠죠? 저번 시간 거 기억 떠올려보자. 파동의 속력 어떻게 구하지? 주기분의 파장 또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기억하죠? 근데 매질이 달라지면은 파동의 속력이 좀 달라지는데, 요 두 가지 매질에 요 경계면이 있어요. 경계면에다가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요 수직선을 뭐라고 그러냐면 법선이라고 해요. 법선. 매질의 경계의 수직선, 법선. 그 만약에 어떤 파동이 와요. 이렇게 파동이 왔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같은 매질이니까 파동의 속력이 똑같아. 근데 이제 다른 매질을 지나가게 되면은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거든. 그럼 얘가 굴절을 해요. 이렇게 꺾여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파동의 속력이 빠를 때는 요 법선하고의 이루는 각이 커져요. 그리고 파동의 속력이 느린 매질을 갈 때는 이 법선하고의 이루는 각이 이렇게 작아져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스넬 법칙이라고 자세하게 배울 건데, 스넬 법칙이 보세요. 지금 매질 1에서 파동의 속력을 V1이라고 그러자. 그리고 매질 2에서 파동의 속력을 V2라고 하자. 그러면 V1하고 V2를 비교를 한 거야. 몇 대 몇인지. 근데 요 매질 1에서 요 법선하고의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세타1이라고 하자. 이렇게 번데기 모양 요거는 세타라고 읽어주면 돼요. 일반적인 각을 얘기하고. 그 다음 매질 2에서 요 각을 우리가 세타2라고 그러자. 근데 아까 지금 선생님 뭐라 그랬어? 속력이 빠를 때가 법선하고의 이루는 각이 어떻다 그랬니? 크다 그랬죠? 그래서 속력하고 요 각은 비례관계야. 그러면 V2도 어떻게 돼? 매질 2에서 속력이 만약에 느리면 각도 어떻게 돼? 작아지게 되겠죠. 비례관계야. 그런데 사인 각에 비례를 해요. 사인 각. 이번에 수학에서 코사인, 사인, 뭐 탄젠트, 삼각비 배웠죠. 요거 기본적인 각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렸을 때 여기 각이 30도라 그러자. 그리고 직각삼각형 그렸을 때 여기 각이 60도라 그러자. 그럼 너네 직각삼각형의 요 변의 길이가 2, 가장 짧은 게 1, 그 다음에 중간 변이 어떻게 되지? 루트 3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사인 30도는 얼마지? 외우고 있을 거야. 사인이 이거죠. 맞니? 네, 그럼 사인 30도면은 값이 얼마야?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사인 60도는
가장 긴 변이 얼마? 2고 가장 짧은 변이 얼마? 1이고 중간 변이 루트 3이죠. 그럼 여기에서 사인 60도는 값이 얼마니? 2분의 루트 3. 됐니? 자, 그래서 사인 30도하고 60도 문제 풀 때 자주 나오니까 값이 얼마인지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렇게 삼각형 그려서 생각해 보셔도 되죠. 자, 그래서 파동의 속력하고 이 사인각하고 비례 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거 람다라고 있죠. 람다. 람다가 뭐지? 파장이야, 파장. 근데 파장하고도 또 비례 관계예요. 파장. 그럼 예를 들어서 요 그림과 같이 뭐 물결파가 온다고 하자. 물결이 출렁 이렇게 오고 있어요. 오고 있을 때 다른 매질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굴절을 하면서 파장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 선 그어놓은 게 파동의 마루라고 하자. 마루.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출렁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마루야. 마루만 그려놓은 거야. 그럼 너네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 마루에서 마루까지? 딱 까먹었어? 파장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가 매질 1에서의 파장이니까 람다 1이라고 하자. 그 여기 파동이 이제 굴절해서 갈 때 여기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이것도 파장이죠. 여기 람다 2라 그러자. 근데 파동의 속력이 빠른 쪽이 값도 크고 파장도 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동을 한 번 했어. 마루에서 마루까지. 그러면은 진동을 한 번 하는 동안 이만큼 왔다라는 얘기고 얘는 진동을 한 번 하는 동안 요만큼 왔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마루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즉 파장이 길수록 파동이 빠르다는 얘기죠. 얘는 느리다는 얘기고. 됐니? 그래서 파장도 비례해요. 그래서 속력과 각도와 파장이 비례 관계에 있어서 이런 식의 하나가 성립을 해요. 이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요. 이게 이제 스넬 법칙이라고 해요. 스넬 법칙. 조금 이따가 하면 이제 굴절률을 배우면 굴절률까지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매질 1에서의 속력이 매질 2에서의 속력보다 만약에 2배 더 크다라고 하면은 속력이 어떻게 돼? 얘가 2배 더 큰 거야. 그러면 사인 각도 어떻게 돼? 얘가 2배 더 큰 거야. 그럼 파장도 어떻게 돼? 얘가 2배 더 큰 거야. 응?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항상 2라는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죠. 됐어? 체린이 안 보이면 옆으로 와. 이쪽으로 오든지. 자리 많은데 왜 있고. 연주 뒤에 앉아가지고 옆에 쳐다보고 연주가 머리가 크지도 않구만. 왜 이렇게 자꾸 옆으로 와요. 자, 너네 머리 크다라는 소리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지? 아니냐? 자, 그래서 일정한 값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어. 파동은 다른 매질을 지날 때 진동수는 항상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네 파동 문제 풀 때 진동수가 바뀌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야. 진동수가 뭐였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지. 그럼 얘가 1초 동안에 한 번 진동했으면 얘도 1초 동안에 한 번 진동을 해요. 그래서 진동수는 변함이 없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제 밑으로 가서 파동 중에 이제 빛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이걸 확대하면은 또 안 보이네요.
자, 빛에 대해서 나오는데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배우기 전에 기본 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중학교 때도 잠깐 나오는데 빛은 매질이 필요한 파동이니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니. 너네 지금까지 저번 시간까지 배운 거는 파동이라 그러면 매질을 통해서 진행한다라고 배웠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 지금 소리파도 어떻게 돼? 공기라는 매질이 있어야지 갈 거 아니야. 그 다음 물결파는 물이라는 매질이 있어야지 진행을 하죠. 근데 빛은 매질이 없어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너네 우주에 태양빛이 어떻게 돼? 우주 진공을 통해서 지구까지 오지. 근데 빛이 오잖아, 그치? 응. 그래서 요 빛은 매질이 필요 없는 매질이 필요 없는 그런 파동이거든. 그래서 매질이 필요 없이 전달되는 파동들을 통틀어 갖고 뭐라 그러냐면은 전자기파라고 해요. 전자기파. 그래서 이제 뒤에서 잠깐 나올 텐데 매질 없어도 전달되는 전자기파의 종류에 뭐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뭐 전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빛의 종류야. 그러면 빛이 앞으로 갈 때는 오히려 매질이 빛의 진행을 방해시켜버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공이 있고 기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어요. 그럼 너는 진공은 아무것도 없고 기체는 어떻게 돼? 요 입자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 다음 액체는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고 고체는 다닥다닥 붙어 있지. 이렇게. 이건 뭐 중학생부터 배운 거고. 그럼 빛이 갈 때 빛은 매질이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진공에서는 빛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데 고체는 어떻게 될까? 빛이 갈 때. 요 안에 들어있던 입자, 매질이 오히려 빛의 이동을 어떻게 방해해요.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니는 유리 같은 고체를 따라서 빛이 갈 때는 빛의 속도가 어때? 느려요. 느려요.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른 경우는 진공에서 갈 때가 가장 빠른 거야. 그 다음은 기체, 그 다음은 액체, 고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매질이 필요 없는 전자기파, 빛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서대로 빛의 속도, 빛이 나아가는 속력이라고 할까? 속도는 방향이 있는 거니까 빛의 속력은 이런 순서가 된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있죠? 뭐 소리 같은 거. 소리의 속력은 조금 달랐죠. 소리는 매질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얘는 매질이 필요해. 그 매질이 있을 때 진공에서는 소리가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얘는 매질이 필요하니까 여기 매질이 없잖아. 그럼 진공에서는 소리가 전달이 안 되죠. 그러면 기체, 액체, 고체가 있으면 소리는 어디에서 가장 전달이 빨랐지? 고체가 가장 빨랐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 기차가 저 산 너머에서 올 때 공기 중으로는 아직 소리가 도착을 안 했는데 철도를 이렇게 길을 대고 있으면은 기차가 덜컹덜컹 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랬죠. 그럼 얘는 소리는 매질이 필요해서 얘가 진동한 다음에 다음 거 진동하려면은 사이에 빈 공간이 많아가지고 소리 전달이 어떻다 그랬어요? 느리다 그랬어요. 근데 고체는 어떻게 돼?
얘가 진동하면 바로 옆에 진동을 이렇게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소리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속력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문제 잘 봐야 돼. 뭐 소리인지 빛인지. 그치 연주야? 벌써 더우면 얘기해. 에어컨 틀어줄게. 밖에 많이 선선해가지고 그냥 창문 열어놨는데 더우면 얘기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거. 여기 보면 이제 굴절률이라는 게 나와. 굴절률은 말 그대로 뭐야? 굴절하는 정도예요. 얼마나 굴절을 많이 하냐. 근데 굴절률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진공에서 어떤 매질로 빛이 갈 때, 예를 들어서 진공에서 기체로 갈 때, 그 다음에 진공에서 액체로 갈 때, 또는 진공에서 고체로 갈 때, 이거 하나는 괜히 그렸네. 빛이 얼마나 꺾이냐 이거를 굴절률이라 그래. 그럼 보자. 이 경계면의 법선을 이렇게 걷어요. 지금 빛의 굴절률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지금 계속 빛 배울 거야. 빛. 그럼 너네 진공하고 기체 중에 누가 빛의 속력이 빠르니? 진공이 빠르지. 빛의 속력이 빠를 때는 법선하고 이루는 각이 어떻다 그랬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공이 빛이 빠르니까 법선하고 이루는 각이 큰 거야, 이렇게. 근데 기체는 어떻게 돼? 진공보다 빛의 속력이 느리니까 각이 좀 작겠죠? 그럼 액체는 더 느리니까 각이 더 작겠죠? 그럼 고체는 가장 느리니까 각이 가장 작겠지? 됐니? 그러면 진공에서 기체로 빛이 갈 때는 빛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굴절을 해. 그러면 액체로 갈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굴절을 하겠고, 고체로 갈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굴절을 하겠죠. 약간 차이가 있죠? 옆에서 그려놓고. 이해됐니? 그럼 빛이 가다가 기체, 액체, 고체 중에 어디서 가장 많이 굴절했니? 굴절이 뭔데? 꺾이는 거잖아. 누가 가장 많이 꺾였냐고. 고체죠. 고체가 여기로 가다가 가장 많이 팍 꺾였잖아. 그치? 그래서 이 고체 물질이 빛의 굴절률이 어떻다?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얘가 가장 조금 꺾였죠. 그죠? 그럼 얘가 굴절률이 어떻다? 가장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니? 굴절률의 의미 알겠어? 그래서 진공에서 어떤 매질로 빛이 갈 때 꺾이는 정도를 굴절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식이 하나 나와요. 아니 여기다 괜히 썼네 이거. 잘 안 보이면 책으로 보세요. 굴절률 한번 보자. 매질에서 빛의 속력에 대한 진공에서 빛의 속력의 비를 굴절률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식을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굴절률은 n이라는 문자로 표시해요. 굴절률. 그러면 V분의 C라는 게 있죠. V분의 C. 여기서 V는 무슨 표시니? 속력 표시지? C는? C는 뭐야? 근데 물어보면 다들 어디 가 있어 그냥. C가 뭐야? 빛의 속력이잖아. 빛의 속력. 그지? 그럼 너네 빛이 올 때 진공에서는 방해 물질이 없으니까 빛이 오면은 빛의 속력대로 그대로 오겠지. 근데 이런 기체나 액체나 고체 속을 빛이 갈 때는 요 입자들이 방해하니까 빛의 속력보다 어떻게 될까? 속력이 느려지겠죠. 이해됐나? 그래서 여기서 C가 이게 빛의 속력인데 빛의 속력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야? 진공이죠. 진공. 응?
그리고 요 속력은 뭐냐면 어떤 매질을 지날 때 이 빛의 속력을 얘기하는 거야. 매질을 지날 때. 즉 다시 얘기하면 진공에서 어떤 매질로 빛이 가는 거야. 그러면 진공에서 빛의 속력하고 어떤 매질에서 빛의 속력의 비를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네? 2대 1이라고 그러면은 요 비를 2대 1로 나타내면 굴절률은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 한글로 써주면 굴절률은 요게 진공에서 빛의 속력을 얘기하는 거야. 빛의 속력 C. 그 다음 밑에 있는 V는 뭐다? 어떤 매질을 갈 때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을 얘기하는 거야. 됐니? 요게 이제 굴절률 구하는 식인데,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숫자로 한번 해볼게.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10이라고 하자. 응? 그러면 기체에서 빛의 속력이 예를 들어서 5라고 하자. 그러면 진공에서 속력은 다 똑같겠죠? 10이겠지? 그러면 고체에서 빛의 속력은 얼마? 2.5라고 하자. 고체가 아무래도 기체보다는 늦을 거 아니야. 됐니? 이 숫자는 예를 든 거야. 그럼 굴절률을 한번 계산해보자. 그러면 진공에서 기체 속으로 갈 때 빛의 굴절률은 진공 속에 빛의 속력으로 가는 거지. 여기 빛의 속력이야. 그 다음에 요 매질에서 속력이 5니까 굴절률은 얼마? 2가 나오겠지, 그치? 됐나요? 그러면 진공에서 고체 속으로 갈 때는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10이야. 그 다음에 고체 속에서 빛의 속력이 2.5야. 그럼 얼마야? 4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결국적으로 뭐야? 고체 속으로 갈 때가 굴절하는 정도가 어떻다는 거야? 기체로 갈 때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이해됐나? 이해됐어? 자, 그래서 굴절률 구하는 식. 다시 얘기하면 매질에서 속력분의 진공에서 속력. 진공에서 속력은 빛의 속력 그대로 가겠죠. 이게 이제 굴절률 구하는 식이에요. 됐지? 그래서 일단 이 기본 지식을 가지고서 이제 한번 볼게요. 또 낮이 되니까 가을이긴 한데 좀 덥기도 하다. 좀 더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에어컨 좀 틀까? 네. 거기 뒤에 문 좀 닫을래? 그럼 채린이? 여기요. 거기.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맨 밑에 스넬 법칙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스넬 법칙. 자, 얘 빛 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휴, 이렇게 안 바르냐? 아까 요거 중요한 거는 다 얘기했어. 법선하고 이루는 각하고 파동의 속력하고 비례관계. 그지? 파장하고도 비례관계. 근데 요거 n분의 c 요거 뭐 얘기하는 거지? 네? 굴절률 얘기하지, 굴절률. 근데 식을 이렇게 써놨냐? 자, 봅시다잉. 자, 스넬 법칙.
자, 여기가 공기라 그러자. 공기. 그리고 여기가 물이라 그러자. 매질이 다르지. 예, 그리고 빛을 쐈어, 선생님이. 레이저를 쐈어. 예. 그럼 내내 공기는 기체고, 물은 액체지. 그럼 어디가 빛의 속력이 더 빠르니? 기체가 더 빠르지. 예, 공기 쪽이 빠르니까 법선하고 이루는 각이 얘가 클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물은 빛이 느리니까 법선하고 이루는 각이 작겠죠. 그럼 레이저 빛을 쏜다 그랬을 때 레이저 빛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굴절을 하겠죠. 됐나? 그래서 속력 차이 때문에 굴절을 해요. 그러면 일단 속력은 공기하고 물 중에서 누가 빠르다? 공기가 빠르다. 그치? 그럼 공기가 빠르면 요 각이 나오는데 여기서 각을 I하고 R로 썼네. 여기를 I로 쓰고 여기를 R로 썼네. 이 옆에 그림 맞니? 위에를 I로 썼니? 그러면 공기에서 각하고 물에서의 각 중에 누가 더 크다? 공기에서 각이 더 크다. 되니? 그럼 파장은? 빛도 파동이니까 파장이 있겠죠? 파장은 공기에서 파장과 물에서 파장 중에 빛의 파장이 공기가 더 크다라는 거죠. 기억나? 파장이 마루에서 마루까지니까 얘는 한 번 진동할 때 이만큼 왔다라는 거고, 얘는 마루에서 마루까지니까 한 번 진동할 때 요만큼 왔다. 그러니까 얘가 빠른 거고 얘가 느린 거지. 됐나? 아까 물결 파가지고 예를 들었잖아, 그치? 그럼 이제 굴절률을 보자. 굴절률은 공기의 굴절률하고 물에서의 굴절률 중에 빛은 어디가 굴절률이 더 크다 그랬지? 얘네 기억력이 몇 초냐? 물이 더 크다 그랬잖아, 굴절률은. 굴절률이 뭐였어? 진공에서 공기로 갈 때 꺾이는 정도, 또는 진공에서 물로 갈 때 꺾이는 정도가 굴절률이었잖아, 그치? 근데 아까 전에 물로 갈 때가 굴절률이 더 컸었지. 됐니? 응. 그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 빛의 속력과 각도와 파장은 비례지만 굴절률만 뭐야? 반비례라는 거죠. 응? 그렇게 해서 나온 식이야, 스넬 법칙이. 그럼 여기다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빛의 속력부터 할까? 이거 순서대로. 공기가 속력이 빨라요. 그러면 이 법선하고 이루는 각이 어때? 크겠죠. 공기가. 근데 쌓인 각이 알겠어, 그지? 그 다음에 파장도 어때? 공기 쪽이 더 긴 거지, 그지? 그런데 다만 뭐만 반대야? 굴절률만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굴절률을 분모해 보면 되지. 그래서 요 값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게 이제 스넬 법칙이에요. 그럼 이제 물까지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물도 어떻게 돼? 속력, 각도, 비례고 파장도 어떻게 돼? 비례인데 굴절률만 어떻게 돼? 반비례 관계가 되겠지, 그치? 됐나요? 이게 스넬 법칙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 스넬 법칙 가지고 문제 푸는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중요하게 얘기한 거, 파동이 다른 매질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F가 무슨 뜻인데? 진동수죠? 진동수는 공기하고 물에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파장에서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자. 요거는 그냥 요거 넘기고 해갖고 만든 식인데 저거 알 필요 없고. 그리고 문제를 한번 봅시다. 빛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있으니까 앞에 거는 뭐 간단할 거고요. 뒤에 걸로 한번 볼까요? 스넬 법칙에 관계된 게 없냐 왜? 잠깐만. 이게 물결파가 나왔고 PC 어디 갔냐? 이걸로 그냥 볼까? 자, 253쪽에 11번, 12번 있거든? 11번, 12번. 자, 요거 지울 동안 잠깐 문제 보던지 한번 풀어볼래요? 11번, 12번. 253쪽. 십 11분 나왔니? 어떻게 할지 손도 못 대는 사람 있어. 아까 스냅업도 가르쳐줬잖아. 거기다 대입해봐. 응? 대입하면 나오겠지 뭐. 자, 볼게요. 시간 많이 못 주니까. 여기 스넬 법칙이었지? 전부 다 매질 2분의 1인데 굴절률만 어떻게 돼? 반비례니까 1분의 2였지? 됐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힌트가 지금 뭐가 나와 있는데? 빛이 들어갈 때 여기 입사각이 나와 있지. 빛이 들어가니까 입사광선이라고 하고 그때 법선하고 이루는 각이 입사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빛이 꺾여갔죠? 꺾여갔으니까 굴절광선이라고 하고 그때 법선하고 이루는 각이죠. 근데 여기서 매질 A가 뭐 기체인지 액체인지 고체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나와 있는 힌트가 요 각이 나왔네. 요거 각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다 일단 대입하자. 요 진공에서 각이 얼마야? 45도지. 너네 사인 45도는 얼마인지 아나? 2분의 루틴이 맞아? 45도면은 여기가 45도니까 여기도 45도 2등변 삼각형이 되죠? 응. 그럼 가장 긴 변이 얼마지? 2고 요 변하고 요 변이 똑같죠? 이게 얼마지? 루트 2인가? 잠깐만 헷갈린다. 맞나? 그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인가? 맞나? 잘못한 것 같아. 이 가장 긴 변이 루트 2 아니니? 에? 그치? 가장 긴 변이 루트 2고 요 짧은 변이 1하고 1 아니야? 그치 맞지? 똑같나? 똑같이 나오나? 응. 그럼 사인 45도가 얼마야? 루트 2분의 1인가? 응? 그 2분의 루트 2하고 똑같겠다 그지? 응, 어차피. 응. 그래요. 그럼 얘가 사인 45도고 여기 매질 A에서 각이 얼마지? 30도. 그럼 사인 30도 됐니?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진공에 대한 A의 굴절률. 진공에 대한 A의 굴절률을 구하래. 그럼 누가 분모고 누가 분자일까? 응? 진공에 대한 A의 굴절률. 그러면 진공이 분모고 A가 뭐야? 분자죠. 진공에 대한 A의 굴절률. 됐니? 응. 그래서 니네 앞에서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야. 뭐 굴절률 1에 대한 2의 굴절률 그러면 1에 대한 2의 굴절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진공에 대한 A의 굴절률. 자, 그러면 이 각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굴절률을 구하는 거죠. 굴절률. 그러면 굴절률은 무슨 관계? 서로 역수 관계죠. 그럼 요거 일단 요거 계산해보자. 사인 45도가 얼마니? 루트 2분의 1이죠. 사인 30도는 얼마니? 2분의 1인가? 그치? 요게 뭐가 된다라는 거야? n1분의 n2가 되는 거지. 근데 n1 매질 1이 지금 뭘로 우리가 했어? 진공으로 한 거지. 그치? 그러면 n2는 누구야? 매질 a가 되는 거지. 됐나? 그러면 진공 굴절률분의 A 매질의 굴절률. 요거 구하라는 거지, 지금. 됐나? 다시 얘기할게. 문제 풀 때 처음이니까. 진공에 대한 A의 굴절률 그러면 진공에 대한 A의 굴절률, 진공에 대한 A의 굴절률. 네? 그러면 진공에 대한 A의 굴절률. 요거로 구하라는 거죠. 이거 얼마니, 그러면? 안에 거 분모 곱해서 얼마야? 루트 2고 분자 곱해서 얼마야? 2네. 그치? 이거 조금 바꿔줄 수 있나? 위아래다 루트 2 곱해도 되는 거죠. 루트 2 곱하면 2분의 2 루트 2? 약분하면 루트 2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답은 루트 2가 되네요. 됐나요?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래서 각이 나와 있으니까 각 가지고 우리가 굴절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12번은 어떻게 되냐? 자, 매질 A에서의 빛의 진동수와 속력, 파장 변화에 대해서 옳은 것은 진동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랬죠? 진동수 바뀌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러면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매질 A에서 빛의 진동수나 진공에서 빛의 진동수랑 같은 거지, 그치? 맞는 거고. 빛의 속력은 매질 A에서 빛의 속력이 진공에서보다 루트 2분의 1배 느려진다 그렇게 돼 있네.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되니? 우리가 여기 앞에 문제에서 이거 구했잖아. 굴절률 진공분의 A 매질의 굴절률이 루트 2가 나왔잖아, 그치? 응? 그 요 일정한 값이 여기 얼마라는 거야? 루트 2라는 거죠, 루트 2. 됐나? 그러면 속력을 구하는 거야. 속력, 얘. 그럼 요게 진공이고, 그 다음에 요게 매질 A에서 속력이었지, 그치? 맞니? 그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일정한 값? 루트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루트 2는 뭐야? 1분의 루트 2하고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진공에서 속력이 옆으로 다시 한번 쓸까? 진공에서 속력이 얼마? 루트 2고 매질 A에서 속력은 얼마? 1이라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였어? 매질 A에서 빛의 속력은 얘는 진공에서 빛의 속력의 몇 분의 몇 배냐 그거잖아, 그치? 몇 분의 몇 배야? 루트 2로 하면은 약분하면 1이 되고
루트 2분의 1배가 되겠다. 그치? 됐나요? 맞아요, 그러면 니은? 맞죠. 그 다음 디귿. 빛의 파장은 진공에서보다 루트 2배로 길어진다. 파장을 구하래, 이번에. 파장. 요거. 파장이니까 어떻게 돼? 요 원을 우리가 아까 진공으로 했었지? 진공에서 파장. 요 2를 뭘로 했어? 매질 A로 했었지, 그치? 요 값도 얼마로 일정하다? 루트 2로 일정하다는 거지. 그 루트 2니까 1분의 루트 2. 그럼 옆으로 다시 한번 써? 에이, 보자. 진공에서 파장하고 매질 A에서 파장을 보면 루트 2대 1이죠. 루트 2대 1. 근데 문제가 매질에서의 파장이 진공에서의 몇 배냐. 그럼 위에 거랑 똑같죠. 루트 2분의 1배죠. 맞나요? 그치? 네. 그럼 디귿은 틀렸겠다. 그래서 답은 기억니. 이렇게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시 앞으로 갑시다. 다시 앞으로 가서 그 246쪽에 요거는 아까 다 얘기한 거야. 자, 요거는 보시면 이 어디를 지날 때 굴절률이 가장 큰지를 골라주는 거거든. 그럼 너는 그 빛의 속력이 지금 빛이 아니? 빛의 속력이 공기하고 물 중에 누가 빨라? 응? 다시 써줘. 빛의 속력은 진공, 그 다음에 기체, 액체, 고체잖아. 맞아? 그럼 공기가 빛이 빠르니까 얘가 각이 크겠죠. 그리고 액체가 빛이 느리니까 각이 작겠죠. 그치? 그리고 요 위에가 다 지금 다 공기다. 그럼 얘네들의 각은 다 똑같을 거고. 근데 여기는 액체, 고체, 고체야. 근데 고체도 이렇게 물질이 다르면 빛의 속력이 어떻게 될까? 달라지겠죠. 응? 근데 일반적으로 고체들은 액체보다는 빛의 속력이 느린 거고. 그치?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빛이 꺾일 거야. 그러면 지금 굴절하는 정도, 굴절률은 누가 가장 클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세 번째죠? 얘가 45도 각도에서 19도 각도 됐으니까 얘가 가장 많이 꺾인 거지. 그치? 뭐 이거는 그림 보면 고를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 물결파가 나오네요. 자, 물결파에 대한 거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자, 물결파는 똑같은 매질 물이라고 하더라도 깊이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된다 했니? 달라진다 그랬죠? 얘는 지금 헷갈릴 거야. 소리도 나왔고, 빛도 나왔고, 물결도 나왔고, 그치? 자, 다시 봐봐요. 소리는 매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매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공에서는 소리가 전달이 안 되고 기체, 액체, 고체 중에 어디가 제일 빠르다고? 고체가 제일 빨랐지? 됐나요? 그 다음에 빛은
얘는 매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매질이 방해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진공이 어때? 가장 빠르고 이렇게 됐었잖아. 됐니? 응. 근데 지금 배우는 물결파가 있어요. 물결파. 파도 같은 물결파. 물결파의 속력은 계속 물로 가요. 물로 가는데 얘는 깊이에 따라서 속력이 좀 달라진다고 선생님 저번 시간에 그림 그려준 거 있었을 거야. 자, 물이 이렇게 있어. 근데 물이 깊은 데가 있고 얕은 데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가 지금 깊죠? 여기가 어때? 얕죠? 그러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그려줬었어? 저번 시간에. 깊은 곳에서는 출렁출렁 이렇게 오다가 얕은 곳에 가면 땅이 가까우니까 마찰에 의해서 이렇게 찰랑찰랑 이렇게 간다 그랬죠? 기억나? 응. 그러면 마루에서 마루까지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얘는 이만큼이나 오는 거고 얘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렇게 오는 거지, 그치?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야? 깊은 곳이 더 빠른 거지, 그치? 그치? 그럼 파동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럼 진동수가 뭐였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였지? 그럼 1초 동안에 한 번 진동했어. 그럼 여기까지 왔지? 그럼 1초 동안에 한 번 진동했어. 여기까지 왔지, 그치? 그럼 얘가 더 빠른 거지. 됐니? 그래서 물결파는 깊이에 따라서 속력이 좀 달라지는데 깊은 곳이 얕은 곳보다 어떻다? 속력이 더 빠르다. 그치? 헷갈리지 않겠니? 시험에 소리, 빛, 물결파 이런 거 나오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해두시고. 그러면 얘를 한번 봅시다. 우리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볼게요. 다 물이야. 이것도 물이야. 물이 있어야지 물결파가 갈 거 아니야, 그치? 물인데 얘가 지금 깊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지금 물결파가 어떻게 갔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갔다, 그치? 그리고 얘는 물결파가 어떻게 갔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 그치? 그러니까 원래 물결파는 이렇게 출렁출렁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만약에 마루만 그리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마루. 그래서 요 마루에 수직선을 그으면 요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나오는 거야. 마루에 수직선을 그으면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나와요. 그런데 얘는 딱 보니까 법선하고의 이루는 각이 여기가 크고 여기가 어때? 작지? 그럼 위에가 각이 크니까 요 위에가 파동의 속력이 어떻다? 빠르다라는 거죠. 밑에 각이 작으니까 파동의 속력이 어떻다? 느리다라는 거지. 됐나? 그러면 속력이 빠른 쪽이 깊은 물이야, 얕은 물이야? 여기가 깊은 물이라는 거죠. 속력이 느린 쪽은 얕은 물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파동은 지금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물결이 꺾이게 돼요, 파도가. 그리고 파장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 파장도 길의 관계니까 파동의 속력이 빠른 쪽이 파장이 길다 그랬고 파동의 속력이 느린 쪽이 어떻게 돼? 파장이 짧다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 스넬 법칙이 물결파에도 적용이 돼. 파동에는 다 적용이 돼요. 그럼 얘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법선하고의 각이 작고 여기가 어때? 법선하고의 각이 크네. 그치? 그러면 속력이 위에가 빠른 거야, 느린 거야? 얘가 느린 거지? 얘가 어떤 거야? 빠른 거지? 그럼 이 물결파는 얕은 물에서 어디로 간 거야? 깊은 물로 간 거지. 됐나요? 그 얕은 물은 속력이 느리니까 파장이 어때? 짧죠? 뭐 이렇게 가겠지? 깊은 물은 속력이 빠르니까 파장이 어떨까? 이게 굴절하면서
커지겠지? 이렇게 가겠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물결파는 속력이 깊은 물하고 얕은 물, 깊이 차이 때문에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유를 따지면 얕은 물은 이 물결파가 갈 때 이 밑에 있는 흙, 지면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지면에 마찰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속도가 어떨까? 좀 느리겠지,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치? 연주 순간적으로 줄지 않았어? 아니야?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밑에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보자. 이 그림을 이제 다 설명한 거니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자. 얘가 뭐냐면은, 여기 물을 떠다 놨어. 이 실험이 뒤에 나오지 않나? 잠깐만. 뒤에 안 나오네. 자, 여기 볼게요. 봐봐. 이 아크릴판이 있는데 널찍한 판이 있어요. 거기다 물을 따라 놓은 거예요. 이렇게. 네? 물을 따라 놓고 긴 막대기로 여기서 물을 찰랑찰랑 이게 친 거야. 그 여기서 물결파가 어떻게 이렇게 가겠지. 네? 그거를 위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 자, 그럼 여기서 막대기로 저기 아크릴판 위에 있는 물을 탕탕 친 거야. 치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 물결이 출렁출렁 가겠죠. 됐니? 근데 이 물결이 갈 때 여기다가 유리판을 하나 깔아놨대. 그 유리판을 깔아놓으면 여기는 물의 깊이가 깊은 거야, 얕은 거야? 아, 이게 그림이 없냐, 왜? 아크릴판이 있어요? 다시 봐. 학교책에 있을 거야. 아크릴판인데 여기다 물을 따라놨어. 여기 당연히 막아놓고. 응? 물을 이렇게 따라놨어. 그리고서 여기서 빵빵 이렇게 친 거야, 물을. 그럼 물결이 출렁출렁 가겠죠. 응? 근데 요 가는데 여기다가 유리판을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놨다고. 그 유리판 갖다 놓은 데는 요 물의 깊이가 어떻게 돼? 얕아지겠지. 이해됐나? 유리판을 밑에 하나 넣었으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는 깊은 물이고 유리판을 밑에 넣어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얕은 물이지. 그럼 파동이 갈 때 깊은 물은 속력이 어때? 빠르고 얕은 물은 속력이 어때? 느리겠지, 그치? 그럼 파장. 이게 파도에서 물결파에서 마루라 그러면 속력이 빠른 쪽은 파장이 길고 그 유리판을 지날 때는 어떻게 돼? 파장이 속력이 느리니까 짧아진다 그런 얘기지. 이해됐나?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파도가 가게 돼요. 그럼 오른쪽 그림은 이번에 유리판을 좀 비스듬하게 놨어요. 이건 뭐야? 아, 이게 클릭이 되면 자꾸 이런 게 뜨더라. 뉴스가 뜨더라. 이거 어떻게 없애지? 못 없애나? 네, 모르겠다. 나중에 보자. 자, 얘는 뭐야? 지금 유리판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또 깔아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가 깊은 물이고 여기가 뭐야? 얕은 물이지. 네, 그 깊은 물에서는 물결파가 빨리 가고 얕은 물에서는 어떻게 돼? 느리게 가겠지? 그러면 파동의 속력 차이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 굴절하겠죠. 그러면 여기 유리판이 이렇게 깔려져 있어. 그럼 여기서가 깊은 물이고 유리판 깔려져 있는데 여기는 뭐야? 얕은 물이지. 그럼 그 경계란 말이야, 유리판이. 그치? 그럼 두 가지 물에서 경계의 수직선 그은 걸 뭐라 그래? 법선이라고 하죠. 그치? 그 법선을 그었을 때 깊은 물이 속력이 빨라. 그럼 법선하고 이루는 각이 어때? 크겠지. 그 유리판 깔아놓은데 얕은 물은 속력이 느려. 그럼 법선하고 이루는 각이 어떻게 돼? 작겠지.
그럼 결국적으로 물결파가 이렇게 가다가 유리판을 지날 때는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지. 그리고 파장도 보면은 속력이 빠른 깊은 물에서는 파장이 긴데, 이게 긴데, 얕은 물, 유리판 쪽으로 가면은 굴절을 하면서 파장이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이런 그림이지. 굴절 알겠니? 됐어? 자, 그래서 물결파까지 알아봤고요. 그 밑에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진동수는 안 변해요. 진동수는 안 변하고, 요거 오른쪽 것까지 끝내자. 지금 피곤하니? 괜찮아? 대답 좀 해줘. 괜찮아? 진호야, 괜찮아? 요거 생활 속의 굴절 예, 요거 한번 보자. 너네 물이 있는데 거기다 연필을 이렇게 담궜어. 연필을 담궈두면은 요 물 속에서 연필이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현상이 생기죠. 그것도 이제 빛의 굴절 현상이죠. 연필이 실제로 휘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왔어. 그럼 연필에서 빛이 반사돼서 너희 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연필이 보이는 거지. 근데 여기는 공기고 여기는 물이야. 그치? 그럼 공기하고 물에서 빛의 속력이 어때? 다르죠? 그럼 다르니까 꺾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굴절 현상, 이렇게 꺾여 보이는 연필. 신기루가 뭐니? 신기루. 신기루가 뭐니? 실제 저기 있는 게 아니야.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저 어디 멀리 있는 건데, 그게 요 앞에 있는 거 같이 보이는 게 신기루야. 실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저 멀리 있는데 그게 빛의 이렇게 굴절 현상 때문에 저쪽에 있는 물체가 요 앞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거든. 더 자세한 원리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고. 아지랑이는 뭐니? 얘는 여름철에 굉장히 더울 때 아스팔트 같은 데 보면은 뭐 꾸물꾸물 이렇게 지렁이 같은 거 막 피어오르는 거 본 적 있니? 너무 더워서? 그것도 뭐야?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이렇게 아스팔트나 자동차 같은 게 약간 꾸물꾸물 휘어져서 보이는 현상이 생겨요. 그냥 이것도 그냥 빛의 굴절이다 그렇게만 알면 돼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굴절 현상에 요 렌즈 같은 거 있죠. 이거 무슨 렌즈니?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온 볼록 렌즈죠. 이거는 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뭐야? 오목 렌즈지. 그러면 여기는 공기고 여기는 유리고 여기는 공기야. 그치? 그러면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갈 때 매질이 다르니까 빛이 어떻게 될까? 한번 굴절하겠지? 그 다음에 유리에서 공기로 나올 때 또 매질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 빛이 한번 또 굴절하겠지? 그래서 들어갈 때 나올 때 빛이 두 번 원래 굴절을 해요. 두 번. 근데 그걸 생략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린 거거든. 근데 렌즈는 두꺼운 쪽으로 굴절하는 현상이 있어요. 바깥쪽이 얇고 가운데가 두껍지.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가운데로 굴절을 해요. 그럼 오목 렌즈는 어떻게 돼? 가운데가 얇고 바깥쪽이 두껍지. 그럼 바깥쪽으로 이렇게 굴절을 해요. 이것도 굴절 현상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파도는 가끔 나오거든. 자, 이거 한번 보자. 파도가 저 멀리서 와요. 파도가 멀리서 올 때 여기는 아직까지 깊겠지. 근데 육지 근처로 오면 어떻게 돼? 여기는 얕겠죠. 그러면 파도, 물결파는
깊은 곳하고 얕은 곳에서 속력이 차이가 생긴다 그랬어, 그치? 그럼 굴절이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볼까?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육지. 파도가 이렇게 와. 이렇게 와요. 여기가 뭐야? 깊은 곳이죠. 깊은 물. 그 다음에 육지 근처 여기는 어떻게 돼? 얕겠지? 얕은 물. 그래, 깊은 물에서 얕은 물 올 때 속력 차이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굴절을 하죠. 그럼 얘가 어떻게 굴절하냐면 오다가 이렇게 굴절을 해요. 얘는 거의 이렇게 오고 얘는 이렇게 굴절을 해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땅에 이 파도가 올 때는 이 땅 지면하고 수평하게 파도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파도가 깊은 물이 속력이 빠르니까 파장이 길겠죠? 이렇게 오다가 얕은 물로 오면은 속력 차이 때문에 굴절하면서 파장이 짧아져요. 찰랑찰랑. 그러면서 휘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속력이 빨라서 파장이 길다가 얕은 물로 올 때는 속력 차이 때문에 굴절해서 파장이 이렇게 짧아져요. 그래서 찰랑찰랑 거리면서 어디에 사람이 있거나 간에 니네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다 요 땅이고 뭐라 그러지? 해안가면 땅하고 수평하게 파도가 다 들어와요. 니네가 여기서 해수욕을 하든 여기서 해수욕을 하든 여기서 해수욕을 하든 실제 바다에서 땅에 비스듬하게 파도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다 이렇게 휘어가지고 땅하고 평행하게 다 들어와요. 이게 깊은 물하고 얕은 물에서 파동의 굴절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나오니? 뭐 현미경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얘네 현미경 안에 보면은 볼록 렌즈 이런 거 들어있죠. 확대해서 보려고. 그래서 밑에 보면은 뭐 카메라, 망원경, 현미경 이런 데 보면 뭐 볼록 렌즈 같은 거 들어있죠. 그 렌즈니까 뭐야? 빛의 굴절을 이용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이런 생활 속의 애들은 뭐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오고 굳이 시험에 나오면 저거 파도 정도 그 정도 나오고 옆에 요게 또 가끔 나오는 적이 있거든. 봐봐. 자, 봐봐. 아니, 피곤할 텐데 요거만 봐봐. 요거만 보고 너는 문제 조금 풀게요. 잠깐 쉬었다가. 니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많이 들어봤지? 이 뜻이 뭐지? 이 속담의 뜻이? 진호야, 이 속담의 뜻이 뭐야? 어디서는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 말 조심하라 그거지? 그래서 너네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복도에서 선생님 욕하면 다 들려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욕하지 말고. 자, 보자.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속담이래요. 낮이야. 밤이에요. 뭐 이렇게 건물이 있어. 그리고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네 낮에는 태양이 떴어. 햇빛이 비쳐요. 그럼 너네 땅하고 위의 공기 중에 어디가 더 뜨거울 것 같니? 햇빛이 쨍쨍 내렸죠? 그러면 땅하고 아스팔트하고 공기 중에 어디가 더 뜨거울까? 아스팔트가 더 뜨겁지, 땅이. 땅이 비열이 작잖아. 비열이 작다는 게 뭐야? 온도가 쉽게 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땅이 낮에는 햇빛을 받으면 온도가 금세 올라가요. 그럼 밤이 되면 어떻게 돼? 태양이 지면은
땅이 비열이 작으니까 온도가 쉽게 변한다? 즉 금세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됐니 여기까지? 비열 같은 거 중학교 때 한번 배웠는데 그래서 낮에는 땅이 온도가 높고 하늘 쪽이 온도가 낮아요. 그럼 밤이면 땅이 차가워지고 하늘은 땅보다는 온도가 높아요. 여기까지 됐니? 근데 소리라는 게 온도에 따라서 굴절도 할 수가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아까 소리가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는 고체가 제일 빠르다 그랬지. 그래서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굴절할 수도 있어. 종류가 다르면. 근데 온도에 따라서도 굴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온도가 다르면 그 매질의 뭐라 해야 될까? 밀도가 달라지죠. 얘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은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넓으니 좁으니 분자 운동을 활발히 하니까 넓어지겠지, 그지? 예? 그 다음 온도가 낮으면 입자 사이 거리가 좀 가까워지겠지. 예?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니까 소리는 매질, 입자에 따라서 전달이 되잖아. 맞나?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 이해하나? 근데 소리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굴절을 해서. 이렇게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더 구체적인 건 몰라도 매질의 밀도를 또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따져보기에는 또 좀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낮에 자동차가 빵 거리면서 크락션을 울렸어. 그럼 여기서 소리가 발생하지. 근데 소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굴절한다고? 온도가 높은 데서 어디? 낮은데.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데. 이렇게 가요. 그래서 낮에 도로에서 크락션을 빵 울리면은 소리가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 위에서 공부하고 있는 너네들이 자동차 소리가 잘 들릴 거야.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빵 거리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소리는 굴절하는 현상이 있어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가니까 얘가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와요. 그래서 니네 높은 데서 공부하고 있을 때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밤에는 자동차 소리가 좀 적게 나요. 그래서 밤에 아파트에 있을 때는 좀 고요한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 낮에는 낮에 소리 말은 누가 들어? 새가 듣는 거지. 그 다음에 밤에는 소리 말을 누가 들어? 땅에 있는 쥐가 듣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이게 좀 과학적인 그런 속담이에요. 이것도 참고삼아 알아두시고 가끔 나오는 적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요. 거기 문제들이 좀 있을 거예요. 뒤에부터 해가지고 뒤에 여기 나오는구나. 소리 글자. 뒷장이 나오네. 그래서 뒤에 쭉쭉쭉 해가지고 몇 쪽까지 숙제 전에 하동 앞에 거는 풀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255쪽까지 안 푼 거 있으면 풀어오세요. 일단 풀어오고 모르는 건 체크해서 가져오고 헷갈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직도 시험이 한 학교가 안 끝나서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면 그 학생이 좀 힘드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나가고 전반사는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시작을 하고 오늘 시간 좀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문제 조금 풀도록 할게요. 알았지? 너네 문제 풀 동안 선생님이 문제 하나 더 뽑아줄게요. 프린트로 해서. 피곤한 사람은 잠깐 쉬었다 해.